밥 한 그릇이 우리 몸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쌀밥을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치솟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만 밥을 지을 때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밥짓기 비법, 그리고 당뇨, 고혈압, 비만 등 각 질환에 맞는 최고의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먹는 밥 한 끼로도 건강을 확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흰쌀밥은 우리가 오랜 세월 사랑해온 기본 식사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흰쌀은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흰쌀밥을 먹으면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매일 1~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식사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지을 때 단순히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에 좋은 밥짓기 재료는 귀리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이 핵심입니다. 귀리는 이런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식재료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귀리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귀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곡물입니다. 이는 섭취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죠. 또한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은 공복 혈당이 7%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귀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재료입니다. 귀리를 활용한 밥 짓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쌀과 귀리를 1:1 비율로 섞습니다. 초보자는 쌀 2, 귀리 1의 비율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리는 딱딱하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불려둡니다. 쌀과 귀리를 함께 넣고 물을 일반 밥보다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귀리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취향에 따라 검은 콩이나 조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귀리를 섞은 밥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귀리를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과식의 위험도 줄어들죠. 60세의 이정혜 씨는 당뇨 진단 후 병원에서 추천받은 귀리밥을 3개월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귀리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면서 매일 섭취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 씨의 공복 혈당 수치는 이전보다 15% 감소했고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귀리는 요즘 당뇨 관리 식단의 스타 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귀리밥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병행한다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에 좋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에 좋은 밥짓기 재료는 현미입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현미는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미에 포함된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미국 고혈압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현미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5에서 7 수은 주밀리미터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미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미를 활용한 밥 짓는 방법은 쌀 대신 현미를 100% 사용하거나 쌀과 현미를 1:1 비율로 섞습니다. 현미는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면 밥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물을 많이 흡수하므로 물의 양을 쌀보다 20에서 30% 더 넣어줍니다. 압력 밥솥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검은 깨를 뿌려 먹으면 고소한 풍미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하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심혈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58세의 김영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현미밥을 추천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쌀밥과 비교해 식감이 다소 거칠어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섭취한 결과 한 달 만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현미밥이 영호 씨의 주식이 되었고 심혈관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현미는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현미로 만든 밥을 습관화하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에 도움을 주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만에 좋은 밥 짓기 재료는 보리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밥에 보리를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와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보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보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하며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2020년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체지방률이 평균 3% 감소했고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리가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리를 활용한 밥 짓는 방법입니다. 쌀과 보리를 7:3 또는 6:4 비율로 섞습니다. 보리는 식감이 단단하므로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보다 물을 10에서 15% 더 넣어야 보리가 부드럽게 익습니다. 보리밥에는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섬유질 반찬은 보리의 포만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47세의 이지혜 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밥으로 주식을 바꾼 뒤 식사량이 줄고 폭식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8kg 감소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보리는 비만 관리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보리밥 습관이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에 도움을 주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지혈증에 좋은 밥 짓기 재료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렌틸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실험군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평균 5% 감소했으며 혈압과 혈당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렌틸콩 밥을 짓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쌀과 렌틸콩을 8:2 비율로 섞습니다. 렌틸콩은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지만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30분 정도 물에 담가둡니다.
쌀과 렌틸콩을 함께 전기밥솥에 넣고 일반 밥을 짓는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밥을 지을 때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면 콜레스테롤 흡착 효과를 높이고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62세 박선영 씨는 식단 개선을 위해 렌틸 콩밥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약의 복용량을 줄여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렌틸콩은 고지혈증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일상 식단에 렌틸콩을 더하면 건강한 혈관과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위 건강에 좋은 밥짓기 재료는 대추입니다. 위 건강은 특히 50대 이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위 건강을 돕는 다양한 자연 재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위염 완화, 소화 촉진, 위장 점막 보호 등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대추는 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C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며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소화 효소를 자극해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위와 장을 진정시키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가스 제거와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대추는 위장의 자극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위장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돕고 자극적이지 않게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위염이나 위장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대추는 밥과 함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대추밥을 만들어 먹으면 대추의 영양소가 밥에 스며들어 맛있게 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추는 단맛이 있어 밥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며 위장에 부담 없이 소화를 돕습니다. 대추밥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추 4-5개를 준비하고 씨를 제거하여 잘게 썰어줍니다. 쌀 1컵과 함께 대추를 밥솥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추가하여 밥을 짓습니다. 대추의 달콤한 맛과 영양소가 밥에 스며들어 완성된 대추밥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대추밥을 먹으면 위염, 소화불량, 위장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밥짓기 재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나이대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위 건강 등 다양한 질환에 맞는 재료들을 넣은 밥은 그저 맛있는 한 끼를 넘어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레시피나 번거로운 준비 없이 한 끼 식사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하죠. 여러분도 이제 밥을 지을 때 질환별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밥상으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